네, 2025년 마케팅 시장 정말 어질어질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잘 먹히던 방식들이 금세 도태될 만큼 변화가 빠른 한 해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숏폼 시장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큼이나 큰 변화인데, 핵심은 이제 알고리즘이 아닌 유저, 즉 소비자가 주도권을 꽉 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10년차 마케팅 컨설턴트 마케터 핀이고요. 오늘은 2026년 반드시 알아야 할 소셜 마케팅 트렌드 7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트렌드는 온 플랫폼 전환이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목표는 참 단순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끌어오는 게 좀 전부였는데,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게 하고 우리 사이트를 방문해서 사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델 자체가 좀 완전하게 바뀌고 있어요. 모든 주요 플랫폼들이 그 자체로 완전한 판매 생태계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사용자를 플랫폼 밖으로만 빼내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매출을 놓치고 있는 거나 좀 다름없습니다. 지금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앱 안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머물게 하려고 엄청나게 경쟁 중이에요. 특히 틱톡은 틱톡샵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올해 K뷰티를 중심으로 효과를 좀 입증하고 있고, 유튜브도 유튜브 쇼핑을 국내에서 밀어붙이면서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죠. 2025년도 쇼피파이 업데이트를 봐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네이티브 결제를 도입한 브랜드들이 전환율이 많게는 20%에서 40%까지도 올랐다고 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당연히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완결되는 구매 행태가 더더욱 강화될 거예요. 일례로 틱톡을 내려보면서 제품을 확인하고 클릭해서 결제하고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모두 완결이 되는 거죠. 이건 기존의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던 전통적인 고객 여정의 마케팅 퍼널을 좀 완전히 바꿔놓는 수준의 변화예요. 2026년도에 앞서가는 브랜드는 단순히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안에서 고객 여정을 최적화하고 완결시키는 곳이 승기를 잡을 거예요.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토스 앱 내에서 바로 고객 정보를 따오는 게 외부 웹사이트로 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싸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남아있어야 광고를 하나라도 더 보여줘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트렌드를 앞서가려면 우선 쇼피파이 같은 툴을 써서 구글 애즈, 틱톡 숍, 인스타그램 쇼핑 연동 기능을 당장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결제 시스템도 가급적이면 좀 연동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자연스럽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라는 CTA 대신에 지금 구매하기 같은 네이티브 버튼을 써서 CTA를 좀 최적화해 나가야겠죠. 서비스업이라면 영상 댓글로 정보를 주거나 소셜로켓, 채널톡 같은 툴로 DM을 보내는 방식을 써도 좋고요. 26년도에는 이걸 마스터하는 브랜드가 수익성을 더 높여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트렌드는 사용자 제어 피드가 대세가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좀 알아서 뿌려주는 거에 의존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시청자들이 보기 싫은 카테고리를 직접 통째로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점차 풀려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수장인 아담 모세리가 확인해 준 것처럼 2025년 초부터 이런 알고리즘 제어 툴들이 점차 나오기 시작했고요. 9월에는 사용자가 관심 주제를 직접 넣거나 뺄 수 있는 기능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특정 주제를 아예 억제하는 베타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는 보기 싫고 요리나 여행만 보고 싶어. 그렇다면 유저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크리에이터나 브랜드에게는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는 수동적인 노출에 기대면 안 되고 타깃 오디언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간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관심을 얻기 위해서 브랜드가 직접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작위로 바이럴 한번 노리기보다 꾸준한 소통에 집중하고 콘텐츠 테마를 다양하게 짜서 사용자가 우리 카테고리 자체를 차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롱폼 영상의 귀환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2020년 틱톡 이후로 다들 숏폼에만 한동안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은 지쳐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이기만 한 짧은 영상 대신 깊이 있는 스토리와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롱폼이 다시 뜨고 있거든요. 25년도 9월 스터디를 보면은 롱폼 영상이 숏폼보다 조회수도 10배 수준으로 높고 의미 있는 댓글도 5배나 더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여전히 전 세계 시청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틱톡이 최근 10분짜리 영상을 허용한 것도 다 이런 흐름의 일환인 것 같아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점점 짜려는 브랜드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융 앱 토스인데요. 토스는 단순히 앱 기능을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니그라피 같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취향과 경제를 아우르는 30분 넘는 롱폼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수준 높은 콘텐츠로 소비하거든요. 이제는 짧은 자극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브랜드들이 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는 것처럼 우리 타겟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기만 한다면 30분이 넘는 영상이라도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아둘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팬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조회수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시청자의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점유하느냐인 거죠. 네 번째는 소셜 플랫폼이 검색 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네이버를 건너뛰고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으로 바로 검색을 하러 가거든요. Z세대의 64%가 틱톡을 검색 엔진으로 쓰고 있고, 미국 소비자 전체로 봐도 4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맛집, 화장품, 수리 방법 같은 걸 소셜미디어에서 먼저 찾는 게 조금씩 보편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플랫폼들은 영상 제목뿐만 아니라 자막, 우리가 하는 말, 심지어 댓글까지 다 인덱싱해서 검색 결과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포스트가 검색 최적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수백만 명의 잠재 고객에게 여러분은 아예 안 보이거나 다름없거든요. 모든 포스트를 SEO하듯이 대하세요. 사람들이 지금 뭘 궁금해하는지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블랙키위 혹은 썸트렌드 같은 툴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를 꼭 조사를 해보시고요. 유튜브 검색 결과 상단에 우리 영상이 딱 걸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상은 며칠 만에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2년이 지나도 그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매출을 가져다주는 효자 콘텐츠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전문가 개인 브랜드가 일반 인플루언서를 점차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팔로워만 많고 예쁘면 장땡이었지만 2026년도에는 브랜드들이 진짜 권위 있는 전문가를 더 많이 찾아 나설 거예요. 요즘 링크드인이나 스레드 같은 곳에서 전문가들의 개인 브랜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것들이 그 방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브랜드들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이 사람 말은 진짜로 믿을 수 있지 라고 인정받는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가장 좋은 예시가 요즘 K뷰티 내에서 뜨고 있는 약사 크리에이터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화장품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요즘 소비자들은 약사가 직접 성분을 분석해주는 영상을 보고 제품을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팔로워 100만 명의 인기 연예인이 추천하는 것보다 팔로워는 5만 명 뿐이라도 성분 배합이나 효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약사의 말 한마디가 구매 결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브랜드 입장에서도 내 제품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 전문가가 더욱 가치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라면 확실한 전문 분야를 정하고 파서 권위를 쌓으셔야 되고, 브랜드라면 팔로워 숫자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전문성과 신뢰도를 보고 협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가상 인플루언서가 서서히 죽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 아바타나 메타버스, AI 캐릭터가 소셜미디어의 미래라고 다들 좀 난리였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청자들은 이런 트렌드를 아주 명확하게 좀 거부를 하고 있고 26년도에는 이런 거부 반응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 가짜 인격체를 내세우는 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쉬운 예시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기계적인 자동응답 시스템에 갇혀버리면 아주 답답하잖아요. 정보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필연적으로 진짜 사람 상담원과 연결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가상 인플루언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결국 가공된 완벽함이 아니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진정성 있는 연결을 원하거든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수치로도 증명이 됩니다. 세계 광고주 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60%의 브랜드가 가상 인플루언서를 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낮은 진정성과 형편없는 참여율 때문이었죠. 이건 아무리 화려한 AI 콘텐츠라도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정서적 유대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브랜드가 오디언스와 진짜로 연결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가상 인플루언서에 대한 투자를 줄이시고요. 기대만큼의 수익률도 안 나올 뿐더러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을 신뢰하지는 않거든요. 두 번째로 대신 진정성 있는 진짜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콘텐츠가 더 인간적이고 공감 갈수록 성과는 훨씬 더 좋아지기 마련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예쁘고 화려한 비주얼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서적인 연결에 좀 집중을 해보세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트렌드는 품질 리셋과 소셜 피로도예요. 지금까지는 알고리즘에 잘 보이려고 사용자들을 억지로 붙잡아두는 자극적인 편집 기술들을 되게 많이 써왔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그걸 조금씩은 불쾌하게 느끼고 피로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Z세대는 콘텐츠 피로도 때문에 소셜미디어 사용 자체를 좀 줄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인스턴트 식품은 먹을 땐 맛있지만 영양가가 없어서 금방 입에 물리고 질리잖아요. 콘텐츠도 좀 똑같은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영양가 없는 텅 빈 칼로리 같은 영상 대신에 진짜 알맹이가 있는 내용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콘텐츠를 올리기 전에 한 번씩 되뇌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오디언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영감을 주나? 대답이 아니오라면 올리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콘텐츠는 양보다 질인 시대 같아요. 16년도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브랜드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해가 될 거예요. 소셜미디어 정말 무섭게 바뀌고 있죠. 온 플랫폼 전환부터 전문가 브랜드 그리고 품질 리셋까지 이 변화에 적응하는 브랜드는 시장을 점차 더 지배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는 도태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콘텐츠 전략을 제대로 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소셜 마케팅의 판도를 바꿀 7가지 핵심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지만 본질은 결국 하나예요. 기술이나 알고리즘 뒤에 숨지 말고 우리 오디언스에게 진짜 가치를 전달하면서 그들의 구매 여정을 가장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트렌드 중 여러분의 브랜드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꼭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혼자 고민하기 벅차시다면 댓글로 상황을 좀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트렌드들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서 매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들을 좀 하나씩 풀어보고자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터 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